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능을 위한 예열 강좌를 들고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부는 잘 하셨죠? 이제 마무리 단계이실 텐데 오늘 이제 예열 1강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수능장에 들어가셔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인데 특히 영어는 국어 수학을 보고 밥 먹고 나서 약간 점심을 먹고 텀이 있죠. 그때 이제 내가 수능장 들어가서 볼 만한 어떤 그 예열을 할 수 있는 지문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이번에 4개를 딱 선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강을 같이 할 거고요. 네. 저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되게 그럴듯하게.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1등급의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1강이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열 지문은 총 4개고요. 올해 봤었던 6월과 9월 중에서 요 정도는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되시지 않을까 라는 지문 위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올해 6월 평가원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였고, 정답률이 36% 정도 됐었던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정석적으로 풀자고 제가 1년 내내 외쳤단 말이야.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함축 의미는 그냥 뭐로 보자? 빈칸 추론처럼 보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빈칸으로 보시되 여러분이 빈칸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렇죠. 답의 근거를 일단 지문에서 찾아서 내가 한번 써본다. 그러고 나서 선지로 가서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의 선지와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수능의 코드다. 그래서 네가 글을 읽고 흐름을 잡아야지만 다른 선지들이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알아서 풀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수능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구성현처럼 생각하고 구성현처럼 정답을 골라내는 것. 이건 제가 저희 오프라인 재수생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제 올해 강남하이퍼 기숙, 강남하이퍼 의대관 기숙, 강남하이퍼 목동 요렇게 이제 출강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출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친구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시험장 들어가서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정답을 골라내고 있는가를 니들이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여러분 제가 준비한 그 프린트 보시면 4쪽에 제가 유기적인 독해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쪼개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요거 다운받으시려면 그 오르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에다가 올려놨고요. 제 계정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이 수업 때 필요한 원문과 손글씨 컬러 버전이 2개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얘기 먼저 하고요. 자, 이게 지금 페이지 4쪽에 있는 지문이거든.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저처럼 생각해서 선지를 다 골라내고 정답을 찾아갔는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테니 시험장 들어가셔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게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세팅을 자신의 머리나 공부하는 머리를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그럼 첫 문장을 보시면 4쪽이에요. 네. To balance the need for practice,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and that some are so burned out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but as a spectrum 그랬거든요. 자, 필요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breadth는 폭 너비고요. depth는 깊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즉, 폭 너비와 그리고 depth, 깊이 이 둘 사이에 대한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브라드스에 대한 정의가 나와. 뭐라고 나와? 모두가 약간 번아웃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폭 너비와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so 번아웃이야. 너무 번아웃이 돼서
그들이 더 이상 no longer their jobs.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 깊이. 이 두 개에 대한 욕구와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이 단어를 not a 법비죠. 즉 not as a state. 상태가 아니라 spectrum.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첫 문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우리는 번아웃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범위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시면서 이 다음 문장 넘어갈 때 여기 있던 내용과 같이 연결지어서 독해를 해야 돼.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a burnout. 자, 번아웃의 대다수의 공공의 토론에 있어서 우리는 we talk about workers who are burned out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대부분의 어떤 번아웃에 대한 공공의 토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근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근로자들은 특징이 있어. Who are burned out이야. 번드 아웃된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 상태가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란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잘 봐. 네가 지금 이 문장을 봤지, 이번 문장을. 그럼 봐봐. 선지로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몇 번 선지냐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정답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20%였고요. 이제 오답률이었죠. 그리고 36%였고요. 그쵸? 그 답이 이게 2번이었잖아. 지금 이거 여러분들 문제를 푸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3번이 15%였고 그러니까 선택한 비율, 오답률. 그리고 4번이 8%였고 그리고 5번이 19%였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 빼놓고 지금 너무나도 고루고루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골라서 틀렸다 이 얘기잖아. 근데 봐봐. 자, 다시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읽었어. 대부분의 공공의 토론에 있어서 그럼 most 하는 순간 대개 공공적인 토론에서는 번아웃을 뭐 아니면 도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봐봐. 그러고 나서 네가 자 봐봐. 네가 선지 1번을 갔어. 선지 1번을 가서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has not reached at end 그랬단 말이야. 이러한 번아웃에 대한 어떤 공공의 토론이 아직 끝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봤어야 된다고. 뭔 얘기야? 봐봐. 우리 빈칸의 방향성의 선지는 내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것이 수능의 정확적인 목표고 나머지 선지가 반대이거나 무관인가를 네가 반대이거나 무관인가 하는 것을 네가 글을 읽고 파악해서 걸러내고 답을 찾는 게 수능적인 정석적인 코드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1년 동안. 그럼 봐봐. 여기서 대부분의 공공의 토론에서는 번아웃이 블랙 앤 화이트라고 마치 표현을 한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 네가 봐봐. 선지 1번을 봤다면 공공의 번아웃에 대한 토론은요. 아직 결론이나 끝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미 저 사람들의 공공적인 토론은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블랙 앤 화이트라고. 이해되시지? 근데 사실은 그걸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방향성 반대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과 비교해서 선지가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져야 된다고. 이게 돼야지 된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지? 그리고 네가 선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되고 다시 또 가봐. A black and white view cannot account for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d though. 이렇게 thought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지만 이란 뜻이 생기는 건 아시죠? 역접의 의미가 생긴다.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식의 관점은요. account for는 설명하다죠. 하지만 번아웃의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 얘는 그 경험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블랙 앤 화이트라는 이 번아웃을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흑 아니면 백,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딴지를 걸고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글쓴이는 하고 넘어가셨으면. 자,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었죠. If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ed out and not, as there is with the right verb, then we have a good way to categorize th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ed 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만약
명확한 라인이 있다고 쳐보자 이 얘기야. 명확한 라인이 있다고 쳐보자 이 얘기야. 자, 아주 명확한 선이 있어. 뭐 사이에? 번드아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마치 어디에서 그렇듯이 라이트업 전구에서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러면 우리는 no good way예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categorize 목록화하다 범주화하다죠. 즉 사람들을 목록화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방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번드아웃이 됐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일을 컴피턴틀리야. 유능하게 잘 어찌어찌 저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범주화해야 될지에 대한 훌륭한 방법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 Thinking of burnout as a spectrum solved this problem.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simply dealing with the partial or less severe form of it. 그래서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것? 번아웃을 범위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이러한 앞의 문제. 나는 번아웃이에요 하는데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와 관련된 이 문제를 범위로 정의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읽었어야지 됐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하면 이제 이게 아마 거기 밑에 뜻을 줬던 것 같아요. 쇠약하게 하더라고. 맞죠? 즉 번아웃이요 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 번아웃 때문에 그렇게 쇠약해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simply dealing with the partial 아이들이 partial,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번아웃의 형태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을 범위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게 바로 이 문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 네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잘 봐. 사람들이 나 번아웃이에요. 저 사람도 번아웃이래. A도 번아웃이고 B도 번아웃이고 C도 번아웃이래. 근데 내가 봤을 땐 기존의 번아웃의 정의로 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로? 범위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우리 자기들 지 멋대로 A, B, C 사람 다 자기가 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도 번아웃인데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또는 덜 심각한 형태로 얘기를 하게끔 하는 다른 근거인 스펙트럼으로 정의를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번아웃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우리 이제 범위로 되어 있는 그러한 번아웃의 정의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잖아. 그럼 봐봐. 개개인마다 다를 때 기존의 근거는 그 개개인마다 다른 번아웃을 설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이 범위라는 것을 도입하면 그걸 다 싹 다 해결하는 문제가 생기지. 그럼 봐봐. 네가 그러고 어디를 갔어? 5번을 갔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야. 자, 5번 선지를 가볼게. 우리 아까 1번은 해결했죠. 5번도 19%가 있는데 5번 선지를 보시면 Degrees of exertion are shaped by individual perception 그랬단 말이야. 자, 네가 이 글을 읽고 선지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exertion은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보였을 때 번아웃이지?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번아웃, 기진맥진, 고갈의 정도는 개개인의 인지에 따라서 shaped, 모양이 갖춰지고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니 5번 선지는 번아웃의 정도가 사람의 인지에 따라 달라요 라는 선지로 읽혀서지 됐겠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펙트럼이라는 범위를 딱 근거로 하면 자기들 개인마다 다 달랐던 번아웃의 정의가 통일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번아웃의 정의로 쓰자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인지했던 각기 다른 번아웃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통일될 수 있으니까 스펙트럼을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삼자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방향성 반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개인들마다 번아웃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스펙트럼이라는 범위를 이용해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식이 아닌 범위를 이용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5번 선지 보는 순간 아니지. 글쓴이에 따르면 오히려 이거는 통일성을 마련한 것이니까 개인의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통해서 통일시킨 거니까 방향성 반대로 봐서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데에 손이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 가볼게.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잖아. 그러면 black and white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그러니까 요즘 선지는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안 쓰잖아. 그러니까 같은 말 다른 표현. 네가 지문을 읽고 아 선지 이게 왜 나왔지? 이거 black and white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네. 이건 이제 네가 해야 돼. 뭐 아니면 도 black and white or nothing과 같은 기준은요. 번아웃 증상에 있어서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하는 순간. 아니지. 이 사람은 black and white는 잘못됐어. 스펙트럼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니 네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3번도 방향성 반대이므로 답이 될 수가 없었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 제일 오답률 높았던 예 다 해결했죠. 그럼 마지막 4번은 기진맥진, 번아웃 이것이 is overcome, 극복될 수 있어요. 그 심각성에 있어서의 기준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없다는 글 내용이 있었다 없었다? 무관이니까 얘는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다 해결했어. 속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글을 읽었다고 쳐봐. 이제 우리 다 왔어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셔서 문제 풀 때 하셔야 될 그 과정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까지 왔었죠? Let's save you from halfway. 그거 6번가. They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들은 번드아웃이 되어 있지 않은데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왜? 일부만 경험하니까 완전한 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빈칸이야. 뭐 이거는 해석하지 말려고 하시고 빈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해본 대로 합시다. 그러면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내가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글을 써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여기에다가 뭔가 스탠다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답을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선지와 비교를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너 이거 다 뭐라고 하면 돼? 쇠약하지 않은데. 맞잖아. 네가 글을 읽었으면 쇠약하지 않은데 번아웃을 주장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글을 읽었으면 쇠약하지 않은데 번아웃을 주장하면 이것은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덜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답 아니에요? 이게 답이죠. 저는 그냥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썼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쇠약하지 않은데 번아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다?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이다가 빈칸의 답이었네. 네가 이렇게 스탠다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와 얼만큼 분석을 할 수 있느냐가 수능적 코드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이제 다시 선지를 가보는 거야. 가볼게요. 그럼 이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선지를 갔어. 우리 아까 다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순간 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어야지 된다. 이렇게 풀라고 시험장 들어가서 다 필요 없고. 자, 선지 가봅니다. 1번. Public discussion of a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공공의 어떤 번아웃에 대한 토론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했어요. 대중들은 블랙 앤 화이트라고 생각하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향성 반대예요.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건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방향성 반대. 2번. There still exists room for a greater degree of exertion. 그렇죠. 너가 exertion, 기진맥진을 보는 순간 이거는 번아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여야지 되고 번아웃에 있어서의 더 큰 정도에 대한 여전히 남아있는 여지가 있다. 즉 어떤 번아웃의 정도가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게 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왜? 부분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니까 남아있다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을 답으로 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가봅니다. Or anything. 뭐로 봐야 돼? Black and white. 이 기준은 번아웃 증상에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글쓴이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 반대. 4번. Burnout, exertion. 이것은 극복될 수 있어요. 그 심각성에 기반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관이었고요. 5번. 기진맥진 번아웃의 정도는요. 개인의 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죠. 스펙트럼이라는 범위를 설정해 주면 개인의 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방향성 반대로 봤어야지 됩니다. 넌 이렇게 풀었어야지 된다.
그리고 수능장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봐서 다른 선지를 다 제거하고 2번이 답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때요? 1강 해보니까? 왠지 잘 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예열지문 2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